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비상교육 수학 AI 디지털 교과서의 시연을 맡게 된 류다희라고 합니다. 저희 비상교육 수학 AI 디지털 교과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분들도 모두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소개해드릴 수학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경우는 수업 전, 수업 중, 수업 후 흐름에 맞게 교사용 교과서를 먼저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교사용 교과서의 설명이 모두 끝나게 될 경우 그 다음으로 넘어가 학생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특장점들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럼 처음부터 교사용 교과서의 수업 전 파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분들은 이렇게 처음 들어오시게 되면 홈에서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홈에서 시작을 하실 경우에 이 안에서 가장 최근 수업이나 이쪽에 보시는 진행 중인 과제 평가 현황 등 지금 우리 반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수업을 하시려면 교과서로 넘어가야 합니다. 저희 비상교육 수학 AI 디지털 교과서 위쪽에 있는 이 교과서 메뉴를 누르시거나 하단에 있는 가장 최근 수업 누르실 경우 교과서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교과서로 이동을 했을 경우에 최초로 진입을 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수업 시작하기 혹은 교과서 둘러보기와 같은 버튼을 마주하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 있는 수업 시작하기 눌러주시게 되면 말 그대로 학생들과 바로 연결이 되고 선생님께서 수업을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오른쪽에 있는 교과서 둘러보기 눌러주시게 되면 학생들과 연결되지 않고 선생님께서 교과서를 단순히 둘러보시는 데에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차이에는 기능 차이가 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시게 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는 양방향 소통 기능이 있으니 수업을 시작하실 때는 꼭 왼쪽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능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잠깐 수업 시작하기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왔을 때 보이는 이 부분이 바로 저희 비상교육 수학 AI 디지털 교과서의 구성입니다. 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기능은 바로 뷰잉 기능입니다. 선생님 분들께서는 교과서를 둘러보실 때 위아래로 내려다보면서 보실 수 있는 스크롤 모드를 기본으로 제공받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슬라이드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 모드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왼쪽 오른쪽으로 PPT처럼 넘겨보실 수 있는 슬라이드 모드로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에서 원하시는 슬라이드 눌러서 순서 변경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3번 슬라이드 보시면 왼쪽에 노란색 막대가 하나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학생들의 성취도를 색깔로 미리 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이런 스크롤, 슬라이드 모드 외에도 선생님분들께서 평소에 자주 사용하셨을 법한 이북 모드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사용하시던 저희 교과서 PDF 버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이북 모드에서도 저희 드래그 확대 기능을 이용하여 내부에서 선생님들 판서 이용하셔서 수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수업을 하시다가 저희가 마련해드린 다양한 개념, 활동, 문항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콘텐츠로 바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희 이런 뷰잉 기능 우측에서 설명드릴 이 제어 기능과 붙었을 때 더 큰 장점을 발휘하는데요. 제어 기능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하시는 동안 학생들이 다른 곳을 보고 있으면 수업 분위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화면 제어를 눌러주시게 되면 학생들이 다른 화면으로, 다른 창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저희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단에 있는 음원 제어 또한 같은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교과서 내부에 들어가 있는 다양한 음원과 동영상, 학생들이 임의로 재생하지 못하도록 막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네, 이 기능을 사용할 경우 뷰잉 모드와 어떤 장점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분들께서 지금처럼 스크롤 모드를 사용하실 경우 화면 제어가 걸려 있을 때 학생들은 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 차시를 기준으로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슬라이드 모드에서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슬라이드 모드에서는 바로 이 하나하나의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화면이 제어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개념에서 설명을 쭉 하길 원하시는 선생님 분들께서는 슬라이드 모드 여기를 틀어두시고 화면 제어를 걸어주실 경우 학생들은 이 슬라이드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설명이 끝나고 이 하단에 있는 다양한 문제와 활동들 진행을 해보아야 할 텐데요. 이때 스크롤 모드로 변경하여 화면 제어 걸어주시면 학생들은 이 하단에 있는 내용 자유롭게 오가며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 오른쪽에 있는 이 도구들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주목시키기, 매스 캔버스, 판서, 의견보드, 화이트보드 등이 있는데요. 처음에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지금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반 학생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 보시면 저희 지금 학생 1 접속 상태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서는 저희 반 학생들의 접속 상태 확인하면서 화면을 이탈한 학생이 없는지 혹은 네트워크가 끊긴 학생이 없는지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률 보기를 눌러주시게 될 경우 저희가 자동으로 정오 채점이 되는 문항들 그 성취도를 선생님들이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색깔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6번에 보이시는 이 하얀색이 기존에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활동이나 문항을 제출하게 될 경우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활동은 제출했으면 이렇게 까만색이 칠해지게 되고요. 문항 같은 경우는 제출을 하자마자 정오 채점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정오 채점 결과 여기서 바로바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학생 1이 예를 들어서 여기 2번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예시를 들어볼게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이 나중에 보셨을 때 학생 1의 2번 칸, 여기 칸 안에 학생 프로필이 생기면서 어떤 학생이 어느 위치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간단한 실시간 모니터링이었습니다. 그 하단에는 주목시키기 기능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온오프 기능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주목시키기 켜주셨을 경우에는 학생들 화면 가운데 선생님 화면을 보세요 라는 창이 크게 뜨면서 다른 걸 조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간단하게 아이들 주의 집중시키고 싶으실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오프 기능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하시고 끝났을 경우에는 꼭 이걸 꺼주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매스 캔버스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한번 눌러볼게요. 이 매스 캔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비상교육에서 자체 개발한 디지털 교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각 영역에 맞게 저희가 메뉴를 나누어 두었고요. 눌러볼 경우에 각 영역에 맞는 필요한 도구들 저희가 미리 삽입을 해 두었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소인수 분해 같은 활동들 기본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외에도 저희 이렇게 도형과 관련된 내용들도 넣어 두었기 때문에 선생님분들 수업하시면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매스 캔버스의 경우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비어있는 화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교과서 내부에 저희가 담아놓은 버전도 있는데요. 교과서 내부에 있는 버전을 사용하시게 될 경우에는 그 콘텐츠와 관련된 내용을 미리 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다음에 콘텐츠 구성 설명드리면서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매스 캔버스였습니다. 저희 판서 기능 다음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 당연히 디지털 교과서 위에서 선생님들 편하게 판서도 가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판서 기능 이용하셔서 수업하시는 동안 저희 다양한 펜이나 형광펜, 지우개 이용하셔서 위에서 수업하시는데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의견보드와 화이트보드 기능입니다. 이 둘 다 학생들이 협업을 할 수 있는 협업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견보드는 그룹형, 타일형 등 다양한 유형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들 편하게 이용하시는 패들렛과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의견보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각자의 의견을 그리기나 링크, 각종 다양한 기능을 이용해서 게시물 형태로 올리게 됩니다.
학생들이 게시물을 올리면 선생님과 다른 학생들이 그 하단에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등 다양한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의견 보드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화이트보드입니다. 이 화이트보드는 의견보드랑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화이트보드는 보다 학생들이 동시에 작업할 수 있는 것에 더 중점을 둔 도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이 화이트보드 내부에서 실시간으로 내용을 공유하며 협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견보드 같은 경우는 각자의 의견을 올리는 게시물 형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화이트보드는 모둠을 기준으로 해서 함께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모둠 활동을 하는데 더 도움이 되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오른쪽에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내부 콘텐츠에서 쓸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보시면 모든 콘텐츠마다 이렇게 오른쪽 위에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더보기 눌러주시게 되면 다양한 기능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 모으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엔 아까 말씀드렸던 화면 제어, 그리고 주목시키기랑 좀 비슷하게 학생들을 관리하거나 주의 집중시킬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 스크롤 모드에서는 이렇게 차시, 위아래 모든 내용을 기준으로 제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맨 위에 있는 함께 탐구 보시는 동안 학생들은 하단에 있는 개념 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에서 더보기, 학생 모으기 눌러주시게 되면 다른 곳을 보고 있던 학생들도 선생님이 학생 모으기를 눌러주신 해당 콘텐츠로 한 번에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분들 어디 보라고 번거롭게 말씀하실 필요 없이 해당 버튼 하나만 눌러주시면 편하게 학생들 모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질문하기 먼저 말씀드릴 텐데요. 질문하기 눌러주시면 선생님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뜨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도 있는 기능인데요. 학생들은 각 콘텐츠마다 준비되어 있는 질문하기 기능을 통해 선생님에게 실시간으로 질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별도의 알림과 같이 이 질문을 받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보내고 있는 질문들 선생님께서 개별적으로 바로바로 즉각적인 피드백 관리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하단에 있는 활동하기입니다. 저희 그리기 활동이나 추가적인 활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문이나 지시문으로 이미 내부에서 안내를 드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수업 도중에 다른 활동이 하고 싶으실 때, 그럴 때 이 활동하기 이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이 활동하기 내부에서 녹화하기, 사진 찍기, 녹음하기, 그리기, 키보드 활동하기 등을 눌러서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활동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활동을 눌러주셨을 경우에 그때 학생들에게 활동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선생님께서 내려주시기 전까지는 임의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렇게 추가로 하신 활동들은 당연히 제출 현황이나 리포트에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여기 제출 현황 보기가 따로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학생들이 제출한 내역이 없는 콘텐츠의 경우는 이게 뜨지 않지만 학생들이 뭐라도 제출을 했다라고 하면 선생님께서 내부에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선 상단에서 누가 제출했는지, 누가 제출하지 않았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내부를 눌렀을 경우에는 이렇게 학생들이 어떤 답변했는지 디테일하게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이렇게 학생들 답안 보시고 가장 괜찮은 답안들, 우수 답안 선정을 통해 다른 학생들에게도 공유해 주실 수가 있고요.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 위에서 판서 기능 이용을 해서 따로 그리실 수도 있고요. 혹은 텍스트를 통해 디테일한 피드백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 교과서 내부에서 선생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은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콘텐츠 구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구성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양한 콘텐츠 구성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좀 특징적인 부분들 몇 개 선별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릴 내용은 바로 비주얼 수학 도구입니다. 비주얼 수학 도구는 말 그대로 선생님과 학생이 수학의 개념을 직접 손으로 조작하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비주얼 수학 도구, 특히 저희 비상교육 수학 AI 디지털 교과서의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저희 예시들 보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내용은 바로 그래프랑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서책에서 이미 그려져 있는 그래프 위에 좌표를 찍는다거나 혹은 개별적으로 그래프를 그려야 한다거나 하는 한계점이 있었는데요. 저희 비주얼 수학 도구 이용을 해주시게 되면 저희 간단하게 제가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좌표를 찍었을 경우 학생들이 입력하는 수치에 맞는 좌표를 직접 찍고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 슬라이더 이용을 해서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그래프가 어떻게 변하는지 눈으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 편하게 학생들이 직접 본인이 생각하는 수식을 입력을 해서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그래프랑 관련된 비주얼 수학 도구입니다. 두 번째로 보여드릴 내용은 저희 작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작도를 예시로 든 이유는 복잡한 과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희 수학 수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자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작도 같은 경우는 저희 준비물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요. 종이, 펜, 컴퍼스 등 다양한 준비물을 일단 준비를 해야 하고 그 외에도 선생님분들께서 각 과정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거나 설명해 주실 때 다양한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준비한 이런 비주얼 수학 도구 이용을 해 주시게 되면 각각의 과정에 맞는 애니메이션을 안에 넣어드렸기 때문에 별도의 설명 없이도 모두가 모든 설명을 애니메이션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습득 속도를 고려하여 왼쪽, 오른쪽, 이전 단계, 다음 단계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모두 자기의 속도에 맞는 영상을 확인을 하면서 내용을 습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 내려다보면 이러한 조작형 활동도 가능한데요. 위에서 배운 내용을 아래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건에 맞게 어떤 과정을 통해 활동을 해야 하는지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직접 해보기 내부에서 저희가 따로 선별한 기능들을 이용을 해서 학생들이 해야 하는 활동들 바로바로 하면서 배웠던 내용 복습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다른 곳에 가서 내용을 다시 확인을 하고 돌아오더라도 내용이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 부분 위에서 편하게 배우고 밑에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비주얼 수학 도구는 도형과 관련된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도형 같은 경우는 특히 다른 영역과 달리 눈으로 보는 게 더 중요한 단원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콘텐츠와 같이 선생님께서 따로 설명하시기도 애매하고 교구를 실물로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교과서 내부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비주얼 수학 도구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학생들 모두 선생님께서는 설명하기 편하시고 학생들은 이해하기가 편하도록 저희가 콘텐츠를 삽입해 두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볼 경우에 저희 디지털 수학도구라는 버튼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버튼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로 매스 캔버스가 교과서 내부에 삽입되어 있는 버전입니다.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오른쪽 도구에서 사용을 하실 경우엔 빈 버전으로 노출이 되는데요. 내부에서 이렇게 눌러주시면 선생님들 교과서랑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버튼 눌러주실 경우에 별도의 준비 없이 관련된 내용들 바로바로 수업하실 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버전의 경우에는 학생들도 당연히 눌러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편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조작하면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있다면 내부에 들어가 있는 이 수학 도구의 경우에는 좌측에
이 단원에 필요한, 이 내용에 필요한 내용만을 담아두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 매스 캔버스 열게 되더라도 다른 조작 없이 필요한 내용만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해서 비주얼 수학 도구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저희 문제풀이 영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풀이 영상 설명드릴 텐데요. 저희 보시면 교과서 내부에 고난도나 서술형 문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해설이나 모범 답안 내부에 저희가 문제풀이 영상을 모두 삽입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기존의 텍스트나 이미지 단위로 기본적으로 한꺼번에 제공되고 있는 내용들을 문제풀이 영상을 통해 과정별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 문제풀이 영상은 교사분들께서는 과정을 그냥 참고하시는 데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학생들은 혹여나 놓쳤던, 혹여나 잘 이해하지 않았던 부분 과정별로 확인을 하면서 문제풀이 효과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상단에 있는 AI 맞춤학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맞춤학습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AI 맞춤학습의 경우에는 저희가 제공드리고 있는 모든 목차에 모두 같이 탭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써있는 거 그대로 학습 결과를 기반으로 학생들에게 AI 맞춤형 문제를 제공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경우에 선생님 분들께서 앞서 하셨던 수업에서 쌓여있던 학생별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 AI가 문제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수업 중 풀기 혹은 과제로 내기 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 하단에 있는 AI 개인별 맞춤 문제, 이게 바로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학생들의 개별 성취도에 맞는 문제를 뿌려주는 기능입니다. 이 외에도 선생님 분들께서 만일 모든 학생이 다 다른 문제를 받는 게 싫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른쪽에 있는 모두 같은 문제에서 원하시는 난도만 골라 학생들에게 모두 같은 문제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를 해 주시게 되면 학생들이 본인에게 맞는 문제 받아서 추가적으로 학습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 분들께서 교과서 내부에서 보실 수 있는 콘텐츠 구성 설명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교사용 홈으로 돌아가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에서는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학습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 한 번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최근 수업이나 과제평가 현황,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내용 당연히 확인이 가능하고요. 하단으로 내렸을 때 이 학습 현황에서는 선생님이 진행한 수업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생활지도라고 해서 학생들의 정서와 관련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 잠시 뒤에 정서 파트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저희 우리 반 학습 분석 현황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수학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에는 전체 단원 그리고 각 단원에 맞게 학생별 성취도 분포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원별로 성취도에 맞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는지 일단 기본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희 단원명 눌러주셨을 경우에는 이 성취도에 해당하는 학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도 내용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상단에 있는 여기 눌러주시게 되면 개념별 이해도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대시보드에서 간단한 우리 반의 학습 분석 현황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여기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 성취 기준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으로 내려보게 되면 저희 전체 단원의 이해도라고 해서 이해도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드리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저희 방금 같이 보셨던 여기 단원별 학습 분석 현황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단에서는 스스로 학습 현황이라고 해서 그래프를 하나 제공드리고 있어요. 저희 비상교육 AI 디지털 교과서 학생들 교과서 내부에서 학생들이 수업 외에도 스스로 학습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 넣어 두었는데요.
선생님 분들께서는 선생님 교과서에 있는 대시보드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짜를 눌러서 이날 스스로 학습을 진행한 학생들과 학습 시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해서 기본적인 대시보드에 대한 내용은 끝났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과제 평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사분들 저희 수업 끝나고 난 다음에는 추가 학습으로 과제나 평가, 출제를 해주시게 되는데요. 과제와 평가를 만들고 관리하는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 상단에 있는 여기 탭 들어가 주시게 되면 하단에서 저희 선생님 분들께서 임시 저장한 내용이나 진행 중, 종료, 예정인 내용들 리스트로 한 번에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관리를 해주셔도 되고요. 진행 중이거나 채점이 필요한 선생님의 피드백이 즉각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은 상단에서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선생님 분들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과제와 평가 만들고 싶으실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자료 불러오기, AI 출제, 직접 출제와 같은 다양한 옵션이 생기게 됩니다. 이 직접 출제의 경우에는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는 자료를 사용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있는 AI 출제의 경우에는 저희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출제 범위를 이렇게 골라주시고 원하시는 난도에 맞는 문항수 설정을 해주신 다음에 만들기 눌러주시게 되면 이 난도와 내용에 맞는 과제나 평가가 생성되게 됩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자료 불러오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불러오기의 경우에는 저희 뒤편에 있는 이 수업 자료실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동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 상단에 추천 수업 자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선생님 분들의 수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가장 어울리는 추천 자료를 제시해 드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실제 과제 평가에 이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하단에서 직접 원하시는 내용들 직접 이렇게 조건을 걸어서 적용을 하신 다음에 그거에 맞는 내용들 이용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실 경우 내부에서 어떤 내용 담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확인을 다 하셨다면 상단에 있는 평가에 추가하기 눌러서 평가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 이렇게 과제랑 평가, 새로 만드는 기능, 하단에서 관리하는 기능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이렇게 과제 평가, 수업까지 진행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분석 결과도 받아봐야 하는데요. 그래서 이 다음에는 저희 리포트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의 경우에는 저희 홈으로 다시 돌아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보시면 하단에 수업 리포트, 과제 리포트, 평가 리포트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수업과 과제 평가 리포트가 성격이 조금은 달라서 따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수업 리포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진입하시게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선생님께서는 여기서 원하시는 목차 눌러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하단으로 내려보시게 되면 저희 학생별로 어떤 결과 냈는지 구체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학생이 입력한 답이나 문항에 대한 정오 채점 결과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 정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수정도 가능하고요. 선생님이 채점이 필요하거나 학생이 제출한 내역이 없는 경우엔 이렇게 따로 아이콘으로 알려드리고도 있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해서 수업 리포트, 내부에서 학생들이 했던 활동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다음은 과제평가 리포트입니다. 들어가시게 되면 선생님이 확인을 하셔야 되는 다양한 리포트가 리스트로 제공이 됩니다. 원하시는 리포트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맨 처음에 저희 진행했던 과제와 평가에 대한 요약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좌측에서 우리 반의 평균 정답률, 퍼센트와 문제 단위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가운데에서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탑5라고 해서 말 그대로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 리스트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는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한 학생,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과제평가를 진행한 이후에 점수가 가장 낮았던 학생들을 순서대로 리스트화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분들께서는 이와 관련된 설명을 해 주실 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문제를 위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지도가 필요한 학생 순서에 맞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하단에서는 구체적인 정오 채점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로로 보실 경우엔 학생별 결과이고요. 가로로 보실 때는 문항별 결과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로로 봤을 땐 학생별로 어떤 결과값 갖고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고요. 가로로 봤을 땐 문항별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분들 정오채점 개수 하나하나 세지 않으시도록 우수, 보통, 미달과 같이 저희 성취도 평가를 내서 성취도 평균으로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있는 어려워하는 문제 리스트나 하단에서 보실 수 있는 이 딱지, 색깔과 내용 구분하셔서 설명하시는데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리포트 내부에서 쓸 수 있는 AI 기능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여기 있는 AI 총평입니다. 눌러주시게 되면 저희 이렇게 학생별로 총평을 작성할 수 있는 화면이 뜨게 됩니다. 저희 범위와 학습 수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기본적으로 입력이 됩니다. 내부에서 눌러주실 경우에는 그 수준이나 범위도 당연히 수정이 가능합니다. 이 활동에서는 선생님께서 작성하시고 싶은 내용 간단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단어 단위로 작성을 해주셔도 되고 문장 단위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단에서는 학생에 대한 태도나 키워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안에 원하시는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저희 우측에서 직접 입력해 주셔서 키워드 추가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모든 내용 채워주셨으면 AI 평어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희 AI 보조교사가 선생님께 맞는 AI 총평 이렇게 작성을 해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있는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고 만약에 원치 않는 내용이 있으시면 당연히 여기서도 별도의 수정과 편집이 가능합니다. 확인하신 다음에 저장하시고 학생 공개를 눌러주실 때에만 학생들이 본인의 AI 총평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해서 리포트와 관련된 내용도 모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비상교육 AI 디지털 교과서 내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생의 생활 정서 관리할 수 있는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홈에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보시면 저희 학생 오늘의 기분과 학습 심리 정서 검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기분부터 들어가 볼게요. 학생들은 각자 개인의 학생용 교과서 내부에서 각각 날마다 본인의 기분을 작성할 수 있는 간단한 심리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는 교사용 교과서 내부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학생의 기분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날짜나 별도의 변화 내역을 확인하면서 우리 반 학생들 기분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기분 말고 저희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학습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학습 심리 정서 검사 이것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은 이 검사의 경우엔 오늘의 기분과 같은 간단한 테스트가 아니라 학생들이 학습에 대해서 갖고 있는 태도나 가치관을 알아보는 검사입니다. 선생님께서 실시를 해주시고 나면 이렇게 결과 보기가 생성이 됩니다. 결과 보기 내부에서 선생님께서는 각 항목에 맞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뢰도, 학습 현황, 동기 전략, 인지 전략, 행동 전략과 같은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내용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상담 및 지도가 필요한 학생 내부에서 어떤 학생, 어느 파트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지 저희가 정리해서 제공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합 분석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저희 변화값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기분과 달리 이 학습 심리 정서 검사의 경우에는 저희가 다회차 실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반 학생들 학습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들 이렇게 탭마다 확인하기엔 좀 번거로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에 보시면 교사용 보고서 PDF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분들 이 PDF 다운받으셔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주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학부모님들과 상담하실 때 자료로 이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까지 해서 선생님에 대한 내용은 모두 끝냈습니다. 저희 이 다음으로 넘어가서 학생용 교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생용 교과서로 넘어와 보았습니다. 학생용 교과서는 저희 보시는 것처럼 교사용 교과서랑 생긴 게 조금 다른데요. 학생들은 내부에서 들어오자마자 선생님의 공지사항 먼저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하단에서 마이룸이라고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아바타로 꾸며서 놀 수 있는 마이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 학생들이 학습이 끝나고 나서 받는 리워드를 모아 각각 원하는 캐릭터를 구매해서 꾸미게 됩니다. 하단에서는 선생님과 진행을 했던 학습에 대한 분석 현황을 제공을 받게 되고요. 저희 오른쪽에 있는 나의 이야기에서 나의 마음 컬러, 요게 바로 아까 선생님 교과서에서 확인했던 오늘의 기분이에요. 학생들은 이 내부에서 오늘의 기분에 대한 간단한 심리 테스트 진행을 하게 되고요. 학습 심리 정서 검사도 이곳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학생이 따로 해야 되는 과제 평가 현황으로 제공받고 하단에서는 본인이 따로 목표를 설정하여 원하는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제공하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릴 경우에 저희 교사용에서 봤던 것과 유사한 학습 분석 그래프가 제공이 되는데요. 이 경우에 학생들은 각각 본인과 관련된 학습 분석 데이터를 기반으로 대시보드를 받게 됩니다. 학생들은 본인의 단원별 성취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오른쪽에서 성취 기준에 맞는 구체적인 이해도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생용 교과서 내부 설명드릴 텐데요. 학생용 교과서 내부에서는 교사용 교과서와 다소 비슷하지만 교사용 교과서에서는 없는 기능을 제공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은 문제를 풀게 될 경우 그와 관련된 다른 문제를 제공을 받게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그 전에 보시면 저희 이렇게 답안을 입력하는 곳에 학생들이 필기할 수 있는 칸이 뜨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비상교육 수학 AI 디지털 교과서의 경우에는 이 필기 인식이 굉장히 잘 되는 편인데요. 제가 한번 복잡한 수식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식이 굉장히 잘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분들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수학은 손으로 풀어야 하는데 디지털로 바뀌게 되면 학생들이 손으로 쓰는 방법을 잊을까 봐 무섭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다수 들었는데요. 저희 필기인식 충분히 잘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되었고요. 학생들이 확인하기를 눌러서 정오 채점 결과를 받게 되면 좌측 하단에 다른 문제 풀기가 노출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학생이 문제를 맞거나 틀리거나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항상 제공을 받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이 문제와 유사한 다른 문제를 3개까지 제공을 받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 빠른 학습자들은 남는 수업 시간 동안 추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고요. 느린 학습자의 경우에는 수업 이후에 이와 관련된 다른 문제를 풀어보면서 개념과 응용을 좀 익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학생들이 이 내용을 풀고 확인하기를 눌러서 제출을 했다면 선생님의 리포트나 제출 현황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 결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학생용 교과서에 있었던 다른 내용 확인을 해봤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스스로 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홈으로 돌아가 상단에 있는 이 스스로 학습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스스로 학습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저희 이렇게 오른쪽에서 AI 튜터가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여 최적의 학습 경로를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 내용을 참고를 해서
본인이 원하는 개념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에서 원하는 난도를 골라 스스로 학습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저희 이렇게 원하는 영역과 난도 누를 경우에 이렇게 왼쪽처럼 5문제 받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이 AI 튜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는데요. 이 AI 튜터 기능의 경우에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틀릴 경우에 좌측에 보시는 것처럼 유사 문항을 제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틀린 문제에 대해서 비슷하게 한 번 더 연습을 할 수 있도록 유사 문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학생이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푸는데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힌트가 필요할 경우엔 여기 있는 저희 AI 튜터 기능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누를 경우에 오른쪽에 AI 튜터 영역이 생성이 되게 되고요. 위에서부터 연관된 개념이나 문제 접근 방법과 같은 다양한 힌트 받아볼 수 있고요. 이 외에도 단계별 문제풀이 눌렀을 경우에는 단계별로 문제풀이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풀이 과정에 대해서 깊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이 AI 튜터를 이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만약에 맞췄을 경우에도 좌측에 보시면 이렇게 유사 문항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저희는 AI 튜터를 이용을 했기 때문에 힌트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습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유사 문항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스스로 학습을 마치게 됩니다. 학생이 스스로 공부하기 마치게 되면 학습 결과 보기 탭으로 넘어가서 본인이 했던 공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탭 내부에서 학생들은 본인이 쌓은 리워드, 학습이 끝나고 보상으로 받은 리워드 내역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스스로 학습에 대한 패턴 분석 제공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학습이 필요한 개념과 가장 학습을 잘한 개념도 학생에게 개인적으로 분석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 다음에 오답노트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요. 오답노트에서 학생들은 수업과 과제 평가 그리고 스스로 학습 전체에서 틀렸던 문제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이 오답노트를 통해 본인이 틀렸던 문제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스스로 학습 마무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해서 학생용 교과서에 대한 내용도 모두 끝났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까지 해서 비상교육의 수학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내용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시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